요즘에 실업급여도 늘어나고 임금체불도 늘어나고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 서민들의 삶만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죠. 이런데도 여전히 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사기쳐서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남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특히나 이제 회사를 다니면 완전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제 소기업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퇴직금을 이 금융권에 맡겨서 퇴직 이제 기금으로 퇴직연금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곳은 그런 것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퇴직금까지 떼먹고 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떻게든 자신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좀 더 나서서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. 급여도 내가 그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. 요새는 전세 사기도 많지만 임금 체불도 너무도 많습니다. 이 하청업체들 공사하고 난 이후에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공사대금 안 주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. 이런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못 믿을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나라 꼴도 어수선하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며 여러 가지로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더욱더 개개인들이 기존에는 확인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살았던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무지막지하고 약탈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좀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악용해서 자기 돈 빼돌려 놓고 회사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인간들도 있거든요. 저는 그게 싫은 거죠.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것과 애지당초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좀 더 이제 수사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죠.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땀 흘려서 일했는데 월급 안 나온다 그러고 퇴직하려 했더니 퇴직금이 안 나온다 하면 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죠.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볼 때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죠. 참 무섭습니다. 참 암담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는 게 필요할지 고민이 더더욱더 심해지는 거고요. 참 살아간다는 게 뭘까? 이놈의 나라에 정의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생각하며 극복하며 가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됩니다.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이런 짓거리들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데 참 험난합니다.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. 특히나 이 경제 관련한 이 범죄들은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해서 그러한 일들이 좀 안 벌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은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하고 더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험한 시대를 과연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?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라는 걱정이 자꾸 듭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무것도 믿지 말라. 이놈의 정부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믿어서도 안 되고
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옆에 있는 동료도 믿지 마라. 그들이 모두 다 언제든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의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안 믿고 어찌 사나 뭐 이러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죠.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어느덧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며 과거를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IMF 시즌2 지금 현재 경제 불황이 이미 시작됐고, 그래서 항상 현금 마련해야 된다, 비상금 확보해야 된다, 그래야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거고, 또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그걸 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참 더더욱더 얘기하다 보면 돌고 돌아 이제 드는 생각은 소비를 정말 줄여야 되나 보다, 정말 아끼고 살아야 되나 보다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이 험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이 자꾸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온라인상에서야 겉으로 전부 다 떠들어대는 얘기가 나 1억 벌어, 3억 벌어, 월에 5천만 원 벌어,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만 덕실덕실한데, 현실 세계에서는 5천만 원은 커녕 500은 커녕 200만 원도 제대로 못 벌 것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죠. 꼭 그런 인간들이 댓글로는 온갖 욕이나 온갖 이렇게 자랑질도 서슴없이 합니다. 제발 좀 댓글을 다는 인간들 실명으로 다 달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온갖 개소리를 안 하죠. 그런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현혹하고 뒤통수 쳐서 사기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장담하지 마라.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깊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. 전세 들었더니 전세 사기 당하고, 뭐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더니 투자 사기고, 알고 봤더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이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친 게 지금이 현실이다 보니까 더더욱 의심하고 못 믿을 세상이 됐다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답할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